안녕하세요. 민지수학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덧셈 뺄셈의 복합연산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이고요. 아이들이 이 부분부터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이제 뺄셈, 덧셈보다는 뺄셈을 보통 어려워하잖아요. 받아 올림보다는 받아 내림을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뺄셈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뺄셈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단원이 뺄셈은 두 수의 거리를 계산하는 연산입니다. 인데요. 이 개념 자체를 사실은 사람들이 어른조차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뺄셈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저희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꼭 아셨으면 좋은 게 뺄셈은 두 수의 거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뺄셈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뺄셈에는 사람들이 어른들도 잘 알고 있는 덜어내기의 개념이 있고요. 이 덜어내기 다음의 개념이 바로 뺄셈이에요. 죄송해요. 뺄셈이 아니라 거리예요, 거리.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려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7 빼기 2라는 식을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덜어내기의 의미로서는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이 있으면은 7까지 갔다가 2만큼 돌아오는 게 바로 덜어내기의 의미예요. 아마 아이들이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7이라는 점을 찍고요. 2라는 점을 찍었을 때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 역시도 7 빼기 2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0에서부터 7까지의 이 거리가 바로 7이고요. 그리고 0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가 바로 2이기 때문에 두 개를 뺀 나머지 거리, 이 거리가 바로 7 빼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은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편해요. 그래서 꼭 이 지점에서 뺄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나의 연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뺄셈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수업을 계속하면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나눗셈을 등분의 의미와 포함의 의미로 아이들이 둘 다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분수의 같은 경우에도 분수를 나눗셈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단위 분수의 배수로도 이해하게 두 가지 의미들을 다 이해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게 선택지를 주고 거기서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문제들을 접했을 때에도 나에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뺄셈이라는 것은 두 수의 거리, 여기 13 빼기 8 같은 경우에는 8과 13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바로 뺄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안에다가 이렇게 휴게소, 저희는 휴게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휴게소를 지어 놓으면은 8에서부터 10까지의 거리, 13에서부터 10까지의 거리, 이 거리들을 두 개를 더하면 2하고 3을 더하면은 5가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굳이 왜 10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하고 13이 이렇게 있으면은 9를 휴게소에 찍어서 1하고 4를 더해도 되지 않나요? 8하고 13을 찍어서 여기다가 11을 찍고 여기 거리 3, 여기 거리 2 하면은 이렇게 더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여기서 10을 쓰는 이유는 보수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개념이 이렇게나 중요하고 덧셈에서 앞에서 배웠던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에서도 이렇게 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수학을 흐름이 있는 학문, 각각을 따로따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배웠던 것들을 점점점 쌓아가는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유도해 주실 수 있어요.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13하고 8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휴게소를 정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좋아, 효용성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141 빼기 92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141 빼기 91을 아이들이 세로 셈하려면 이걸 빼려고 하면은 많은 애들이 세로 셈해서 여기 이제 9하고 4 써고 49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아이들도 알 거예요. 실수가 많다는 부분을 알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뺄셈이란 두 수의 거리, 여기서 다시 계속 색깔을 맞춰서 표시를 해주시고, 죄송해요.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색칠했으니까 여기를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여기를 초록색으로 색칠할게요. 이 두 수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뺄셈이라는 것을 앞에서 탄탄하게 어머니께서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주셨다면은 여기서 아이들이 이거 계산하려면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게 140 빼기 90이야 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가운데에다가 우리가 보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곳에다가 휴게소를 지으면은 우리가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바로 얘를 계산하는 거야. 양 끝에 있는 점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식으로 전개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이들이 거리에다가 이렇게 빈칸만 채움으로써 여기다가 41 더하기 8 해서 49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 위에서 우리가 숫자로만 계산했던 것들이 내가 하던 거랑 똑같은 원리였네? 라고 이해하는데 확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은 시간의 흐름의 계산, 두 시각의 거리의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을 텐데 여기 예시를 보면은 11시 23분에서 12시 20분까지의 거리 시간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0분에서 23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받아내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60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똑똑한 그리고 혹은 잔머리를 잘 쓰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미 12시라는 자기만의 휴게소를 만들어서 이미 계산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계산하는 이 주제랑 이 뺄셈의 주제랑 연결해서 공부를 시켜주시면은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대화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지금 밑에 시간 문제를 다시 보면은요. 11시 23분에서 12시까지의 시간은 37분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분이니까 우리 57분이겠지. 이게 위에서 뺄셈의 우리가 원리랑 같은 거야. 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다음 저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시간 같은 경우가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시간 문제를 제일 먼저 배치했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휴게소를 여러 개 지어도 내가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잘게 쪼개서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고 더해줘도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뺄셈을 거리로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굳이 아이들이 식을 쓰지 않아도 이 직관적으로 뺄셈이라는 건 두 수의 거리야. 그 안에 잘게 쪼개서 두 수의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걔네를 더하면 돼 정도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머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식으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아이들을 지도해 주기를 권유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1217 빼기 878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거리를 계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색깔만 입혀줘도 잘 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거리를 이 초록색 거리와 이 파란색 거리로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냥 계산하는 건 쉬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초록색 거리를 계산하는 걸 식으로 표현해봐. 이 파란색 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봐. 함으로써 아이가 직접 1000 빼기 878 여기는 1217 빼기 1000
요렇게 쓰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얘네들을 색깔을 입혀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노란색이라고 하는 1217 빼기 878이라는 것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합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 식을 써주면은 1217 빼기 1000 더하기 1000 빼기 878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색깔을 다시 지어주면은 아이들이 관찰을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0을 빼고 1000을 더하는 거네. 이 원리가 우리가 뺄셈을 덜어내기와 덧셈을 더하는 거, 그거의 원리에서도 너에게 사탕을 1000개 주고 1000개 다시 뺏어봐. 더 늘었겠니? 줄었겠니? 변함이 없겠지. 이렇게 똑같은 수를 더하고 빼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등호가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등호의 의미까지 뺄셈의 다양한 뺄셈, 덧셈, 복합 연산에 대해서도 좀 더 다채롭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야만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를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앞에서 만약에 식으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등호에 시선을 두고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65와 65가 같고 여기에서 지금 빼기 27을 하고 여기도 빼기 27을 했네.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변화가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빼기 30을 했으니까 우리가 30을 덜어냈으니까 30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 다뤘던 내용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다뤄보면은 이번에는 다음 등호를 보면은요, 색깔을 지우고요. 다음 등호로 지우고 여기에는 갑자기 3이 나왔네. 3. 이 3은 왜 나왔을까? 앞에 이 식에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엄마, 이거 여기서 나온 것 같아. 맞아. 30 빼기 27이 3이거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이거를 35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거리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냥 문제 푼 데에만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이가 잘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문제의 거리의 특성을 정리해 주는 게 어머님의 역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거리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까 하시면서 65와 27을 찍어 주시고 그러면은 이 문제의 풀이는 휴게소를 어디에다가 정한 문제일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 여기 30을 얘는 휴게소로 생각하고 이 거리 3, 이 거리 35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의미한 이 35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3이 요 원래 우리가 구했던 3을 의미하는 거야 해서 숫자선과 뺄셈 식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이 문제들이 잘 풀릴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어머님이랑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를 잘 풀어 나간다라면은 일단은 관찰만 하시고 놔두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에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아이에게 각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지 이 아이가 계속 수직선을 그리면서 그리라는 취지로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속도와 아이가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정서적인 것들을 보시고 설명하실 포인트를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풀다 보면은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마 6번, 7번 정도가 될 텐데요. 6번, 7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323 빼기 73이 320 빼기 네모예요. 이거를 앞에 휴게소 개념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지면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 설명을 담지 못했지만은 여기에서도 뺄셈은 두 수의 거리다라는 개념이 활용이 됩니다.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323을 찍고요. 73을 찍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뒤에 있는 여기 지금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애는 320과 누구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야. 320과 누구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그럼 이 노란색 막대기를, 잘 보이시죠? 노란색 막대기를 3칸 움직이면은 여기가 320이 되겠지.
그러면은 얘도 여기가 3칸 움직였으니까 똑같은 길이라면 3칸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도 70이 돼야 되겠지. 똑같은 거리가 돼야 되니까 막대를 옮긴다라고 아이와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바로 70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아이가 뺄셈을 이해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때 적재적소에 아이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어머니께 권유드려요. 따라서 이렇게 막대를 옮기는 것들이 뺄셈의 다른 의미인 덜어내기로도 어떻게 이해되는지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23 빼기 73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거리가 아니라 덜어내기로 생각했을 때 323개의 사탕이 있는데 73개의 사탕을 덜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덜어내지 않고 3개만 먼저 덜어냈다고 생각해보자. 323에서, 왜냐면 320이라는 숫자는 323에서 3개를 덜어낸 거잖아요. 3개를 덜어냈으니까 몇 개를 더 덜어내야 되겠니? 70개. 맞아.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우리가 70을 더 빼야 돼. 지금 방금 거리로서 말씀드린 것들을 덜어내기로도 이해시키는 게 아이가 뺄셈을 튼튼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7번 문제는 다시 우리가 휴게소 개념으로 이해하면 또 편한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섞어 놓은 거는 아이가 이 문제들을 풀면서도 자신만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운 거에서 어떠한 방식을 차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만 쭉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저희 방식으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아이가 어머님이 보시기에 조금은 비효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냅두셔도 돼요. 아이가 그것을 즐기고만 있다면 그걸로 전 성공이라고 믿고요.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비효율적이다 했으면 다 채점하고 맞다고 하시고 오늘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라고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71 빼기 47이니까 47과 71을 하고 여기 보면은 71 빼기 50이니까 이거는 71과 50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네. 이 부분은 71과 50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지금 71 빼기 47이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이 노란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합이 노란색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파란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게 바로 3이야.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도록 아이가 풀었더라도 한 번 더 관찰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뺄셈을 다양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다음 단원에서 배울 괄호 안의 수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복합 연산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 복합 연산은 5학년 1학기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저희 그 교육 나침반 제가 출연했던 것을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5학년 1학기가 많이들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이 갈리는 지점인데요. 사실 이 지점에서 새로 배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연산에 대해서 탄탄한 이해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 연산을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물론 단원상으로는 5학년 1학기 단원이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자, 저희가 지금 일단 소제목에서 괄호 안의 수부터 먼저 계산합니다라고 딱 선언을 해놓긴 했지만은 아이들이 이 단원을 통해서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이렇게만 계산해라는 건 아니에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했을 때가 편할 수도 있고요. 괄호를 먼저 풀고 내가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 어떤 것들이 더 쉽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단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리, 괄호를 푸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머님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괄호 안부터 계산한다. 일단은 먼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괄호 안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4 더하기 2, 6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6이어야 돼. 이거는 수학적인 문법이야. 괄호 안부터 계산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야 라고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여기도 밑에도 4 빼기 2가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계산해서 여기 2를 채워줘야 돼 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는 다져준 상태에서 밑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서부터 하는 게 진짜예요. 밑에는 보면은 똑같은 식을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풀 수 있게 일단은 만들어 놨어요. 쉬운 숫자를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이 괄호가 풀리는 과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저희가 마련해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식은 36을 4 더하기 2를 괄호로 묶은 것을 뺄 거예요. 즉 이것을 아이들아 일상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4개와 2개를 총합해서 뺄 거야.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6개의 사탕이 있는데 4개와 2개를 합해서 총 몇 개를 빼겠니? 라고 하면은 6개 빼는 거지. 그거를 식으로 빼면은 36 빼기 6이야. 근데 우리가 총 6개를 빼는 거, 그 과정을 잘라서 2번에 걸쳐서 뺄 수도 있겠지. 36에서 총 6개를 뺄 건데, 먼저 4개를 빼고, 그 다음에 2개를 빼도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 너가 사탕을 100개 가지고 있든, 1000개 가지고 있든, 50개를 가지고 있든, 6개를 한 번에 빼는 것과 4개, 2개를 순차적으로 빼는 것은 결국에는 결과가 똑같지. 그것을 마지막에 식으로만 정리해 주면 돼요. 한 번에 빼는 것이 바로 괄호로 묶어서 빼주는 거. 4개와 2개를 한 번에 합해서 빼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빼는 것. 이것들이 괄호를 풀어서 빼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이 등식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에는 여기에 이렇게 뺄셈이 있으니까, 자, 여기 뺄셈이고 가로가 있으면은 부호 반대야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들을 마련해 주시기 원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예시를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탕이나 뭐 초코파이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너가 20개의 초코파이를 가지고 있어. 20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서 10개를 뺏었어. 그 다음에 2개도 더 뺏었어. 그러면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 제가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0개를 뺏었고 2개를 뺏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더 식을 쓰지 마시고 어머니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몇 개를 뺏긴 것 같니? 라고 하면 12개 뺏겼대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쓰는 거죠. 30 빼기 10이 빠져. 이거는 우리가 30을 써놓고 10개, 2개를 순차적으로 빼는 것은 합해서 12개를 빼는 거를 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까지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해요. 너 12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 12개 뺏긴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아이들이 되게 왜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래? 10개, 10이랑 2랑 더했으니까 10이지. 맞아. 그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쓰는 게 12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합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써. 라고 정리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괄호를 이럴 때 쓰는구나. 먼저 계산해야 되는 대상을 괄호로 덩어리를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괄호 안에 뺄셈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36에서 4 빼기 2를 뺄 거예요. 4 빼기 2면은 총 2개를 빼는 거죠. 괄호를 먼저 계산하니까 2개를 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총 우리가 2개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렇게 2가 하나 줄어드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식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먼저 사실 여기서는 식을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미 그림을 봤으니까 그림을 매칭시켜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 식이랑 엮어서 보면은 36에서 이미 4를 뺐네. 근데 나는 앞에처럼 결과가 34가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그럼 2를 당연히 채워줘야죠. 2를 채워줘야죠. 그 채워준다라는 걸 기호를 덧셈으로 여기에 넣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 확고히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지도할 때는 거꾸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탕이 30개 있었는데 엄마가 너한테 4개를 뺏어갖고 2개를 가져갔어.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너 사탕이 줄어들었니, 늘어났니? 그러면은 저학년이 꽤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줄어들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다 계산한 아이도 있고, 이미 30 빼기 4 더하기 2 해가지고 28이 나왔어라고 계산한 다음에 답을 하는 아이도 있고, 그걸 답 안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은, 그냥 놔두세요.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30 빼기 얼마가 되겠네? 줄어들었으니까 빼기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얼마나 줄었니예요. 얼마나 줄었니? 그러면은 2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또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구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갈리죠. 엄마 나 이거 계산해봤더니 28개야. 그래서 30이랑 28이랑 뺐어. 이렇게 답했는 순간에는 어머님들이 애초에 숫자를 더 키워보세요. 장난스럽게. 예를 들어서 더럽게 123 빼기 67 더하기 58 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짓궂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가 사탕이 너한테 이번에 123개가 있는데 67개를 뺏은 다음에 58개를 더 했어. 자, 너 늘었어, 줄었어.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걸 다 계산했던 아이는 갑자기 멘붕이 오면서 이제 어떻게 이거 하지? 하면서 더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67개 뺏겼고 58개가 더해졌으니까 줄어들었네는 확실히 알아요. 뭐 만약에 그것도 아이가 계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자, 이번엔 질문을 바꿔볼게. 너가 몇 개 있는지는 난 몰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모 안 써줘도 돼. 그냥 이거 다 일상 용어로 하셔도 돼요. 난 너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내가 1200개를 뺏었고 이번에는 뭐 367개를 다시 줬어. 자, 늘었어, 줄었어. 그러면은 몇 개 있었는지에 대한 시선이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엄마 줄어들었어. 너 줄어든 거 어떻게 알았어? 뺏어간 게 더 많잖아. 다 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그럼 얼만큼 줄었니?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너무 이미 더럽게 했다면 숫자를 다시 취소하시고 너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30개를 뺐고 20개를 다시 줬어. 그럼 몇 개 줄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려워하면 숫자를 다시 쉽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30개를 뺏겼는데 20개를 다시 채워줬어? 그럼 10개가 줄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일부러 시선을 원래 몇 개가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늘었냐 줄었냐의 시선을 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네모 빼기 10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네모라는 게 어색하니까 장치적으로 여기다가 일부러 이제 숫자를 그냥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30개를 뺏겼고 20개를 더했는데 여기 빼기 10이 됐어. 너 10개 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 그거 30 빼기 20이잖아. 그래, 맞아. 그게 바로 200 빼기 30 빼기 20이야. 자, 지금 흐름이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괄호가 없는 버전에서 괄호가 있는 버전으로 갔어요. 아이가 괄호가 있는 버전에서 괄호가 없는 버전으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이제 규칙을 찾게 하는 거죠. 규칙으로서 아이들에게 자, 너 200 빼기 똑같은 숫자는 좀 그러니까 다른 숫자를 해볼게요. 뭐 45 빼기 17 더하기 5, 17 빼기 5라고 할까요? 12 빼기 5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여기에다가 요 문제를 계속 내시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저희가 연산기호 넣는 문제를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연산기호 넣는 문제를 충분히 어머님과 연습을 하면은 뒤에 이해하는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계속 고민할 거예요. 이거 7이 줄어든 건데 그러면은 누굴 더 많이 빼야 되지? 12는 빼고 5를 더해야지 내가 양이 줄어드는구나. 이것들을 연습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뺄 셈이면은 어머님께서 자 너가 몇 개 한 대여섯 개는 어머니께서 숫자를 디자인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거 무리 없이 지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연산 기호를 넣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연산 기호를 넣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어머님들께서 유도리 있게 바꾸셔도 되고요. 여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거 뺄셈 되고 이거 덧셈 되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그 규칙을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학은 규칙을 찾는 학문이에요.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에서 혹은 우리가 이미 관찰한 거에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이 반복된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저희가 오늘 다루는 단원 뺄셈하고 이 복합연산 부분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문제도 많이 어려워해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계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계산해요. 그럼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애들이. 애들이 본인이 고생 좀 해봐야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인식을 해요. 이거 아이들도 충분히 그냥 해도 문제 답 맞출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고 있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그 다음에 그냥 계산하게 놔둬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풀었다고 하면 어머님들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 그냥 싹
가리세요.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이거 얘네를 그냥 싹 다 가리세요. 가린 다음에 앞에서 연습했던 거 있죠. 뭐냐면은 자, 28 빼기 20 빼기 2를 순서 그대로 바꿔놓고 자, 연산기호 넣어봐. 앞에서 했던 거. 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싹 지운 다음에 누구랑 같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식을 바라보는 시야가 트인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문제들도 연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분수에서도 쓰여요. 분수에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4 빼기 예를 들어서 4 빼기 좀 쉬운 예시를 생각해 볼게요. 4와 5분의 3 빼기 3과 5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거 이제 쉽죠. 왜냐면은 여기는 4와 5분의 3을 더한 거고요. 여기는 3과 5분의 1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3 빼고 5분의 1 빼면은 1과 5분의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들 착각하는 게 모든 분수의 연산을 일단 가분수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는데 이거를 식으로도 어머님들 정리하실 수 있어요. 가로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공 기초 연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풀리는 거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신의 생각을 풀이로 멋지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우리가 새로운 나중 교과와 상관없는 것들을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고력 키우기 위한 거 맞죠? 수학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뒤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먼저 아이가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객관식 문제 다 지우시고 선택지 지우시고 계속 괄호를 풀면서 연산기호 채우는 연습을 어머니가 대화하면서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사탕 얘기도 했는데 계단 문제도 되게 상당히 좋아요. 계단을 예를 들어서 내가 17층에 631층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17층에 있었는데 30층 올라간 다음에 4층 내려왔어. 그랬을 때 몇 층에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상황들을 어른들이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는 챗GPT 워낙 좋으니까 이러한 취지의 실생활 문제를 만들어줘. 그러면은 쉽게 상황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문제는 계속 등호의 시선을 둬야 돼요. 자, 여기에 등호의 시선을 둔 다음에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바로 65가 보이고요. 여기 빼기 27. 빼기 27. 그러면은 같으려면은 여기가 빼기 27을 되네. 총 27개를 빼야 되네. 그러면은 여기를 7개를 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를 이제 또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도 등호에 이렇게 시선을 두는데 뜬금없이 45가 나와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제 일단 관찰을 하라고 하죠. 앞에서 괄호 풀기가 이미 익숙해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막혔다. 그럼 다시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죠. 45는 왜 나온 것 같아? 그럼 눈치껏 왜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 왠지 이거는 65에서 20을 뺀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더 넘어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싹 지운 다음에 가로 풀고 숫자만 쓴 상태로 27 쓰고 이식이랑 같으려면은 연산기호 뭐 넣어야 되니? 이거를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아이가 어려워하면 또 상황극 하시는 거예요. 사탕이 65개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너가 몇 개 뺏긴 거니? 27개 뺏겼대요. 그러면은 20개하고 7개를 너가 더 받아야 되겠니? 더 뺏겨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지 같을까? 그걸 생각해보라. 상황을 계속 만들어요. 그 상황을 계속 식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야 돼요. 이게 반복되고 어머님은 마지막에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어머니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너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규칙을 먼저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그냥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우리 아이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암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의 정서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정서를 보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규칙을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 문제도 등호를 보면은 여기 3은 여기 3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보이네. 근데 여긴 더하기 3이고 여긴 빼기 3인데 이거 어떨까? 가로 한번 풀어볼까? 또 가로 푸는 거예요. 또 여기 밑에다가 어머님들 숫자만 써주시고 연습하는 거예요. 빼기 더하기래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3이 바로 요거였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65 빼기 30이 들어가야 됐네. 이렇게 등호의 성질을 계속 이용하면서 같은 부분을
채워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5번 문제가 조금 도전적일 수 있겠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일상 용어로 하면은 아이들이 많이들 잘하는 문제예요. 170, 그냥 이것만 봤을 때 애들이 벙찌는 경우가 있는데, 172에서 뭔가를 계속 뺐더니 100이 됐어. 그럼 몇 개를 덜어내야 되니? 72개를 덜어내야 되겠지. 72개 덜어냈는데, 여긴 12개를 이미 덜어냈네? 그럼 몇 개 더 덜어내야 돼? 60개. 이렇게 아이가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6번 같은 문제들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계속 연산기호, 이번에는 괄호, 나중에는 곱셈, 나눗셈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연산기호를 채우는 문제만으로도 아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연산기호 채워넣는 훈련들을 어머님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화면을 이렇게 켜주시고 하셔서 제가 조금 더 소통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